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리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여성 사연자분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죠. 그래도 인생을 좀 살았다 치면 사람 보는 눈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사람이 작정하고 달려들면 알 수가 없는 게 사람 속내인 것 같아요. 제가 당한 어이없는 일을 청취자 여러분에게 이야기라도 해야 풀릴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을 올려봅니다. 저는 60대 중반의 평범한 주부예요. 무뚝뚝하지만 무던한 남편과 그 남편을 쏙 빼닮은 아들 2명과 위로 홍기를 훌쩍 넘긴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제 평범한 인생의 한 가지 고민이라면 바로 이 관연한 딸내미랍니다. 나이가 30을 훌쩍 넘어갔는데도 요즘 유행하는 그 비혼주의인가 뭔가를 외치며 돈 모은다며 독립도 안 하고 우리랑 같이 살면서 속을 태우고 있는 거죠. 동네 사람들을 만나도 친구들 모임에서도 안부 끝에는 항상 그 집 딸내미 아직도 시집 못 갔어? 가 단골 멘트랍니다. 못 간 게 아니라 안 가고 있어. 다시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데 내가 아주 환장하겠다니까. 속상해서 어떡하노? 하긴 요즘엔 여자애들이 결혼하기 싫어하더라.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말이야. 그런데 그 집 딸내미는 독립도 안 하고 같이 살잖아. 그래, 내가 아직도 딸내미 밥상 차려주고 옷 빨아주고 있다니까. 독립하면 돈 못 모은다고 자기는 절대 독립은 또 안 한대요. 너무 늦으면 정말 결혼하기 힘들어. 도대체 왜 그렇게 결혼에 학을 떼는 거야? 또 이렇게 저의 고정 레파토리가 시작됩니다. 사실 딸이 이렇게 결혼의 기억에도 진절머리를 내는 이유가 있죠. 제 딸은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나와서 남들 부러워하는 은행에 취직을 했어요. 인물도 성격도 직업도 어디 뇌나도 빠지지 않았으니 나름 연애를 계속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27살, 딱 결혼하기 좋은 나이에 신랑감을 소개하더군요. 소개한 신랑감은 말수는 적지만 듬직해 보였어요. 직장도 대기업 대리였고 연애를 1년이나 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했으니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었죠. 단 하나, 홀어머니의 외동이라는 게 걸렸지만 집안도 넉넉하다고 해서 괜찮겠지 했어요. 그런데 이 예비 시어머니가 알고 보니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중에 자주 딸을 불러내서 선물을 해준다고 하고서는 막상 선물을 사주기는커녕 비싼 소고기 한우를 먹는 것도 모자라 집에 가져갈 한우까지 알뜰하게 포장을 한다든지 하면서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도 순금으로 약혼 반지 해준다고 해서 나갔는데 손가락 치수만 재고 다음에 당신이 찾아서 주신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날 백화점 아이쇼핑이나 가자고 하시길래 결국 내가 겨울 외투 하나 사드렸잖아. 그런데 나중에 반지라고 받아보니까 14K 도금 실반지더라고. 이것뿐만이 아니야. 지난번에 집에 갔을 때는 시할머니한테 받은 거라면서 금목걸이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나도 이것저것 사드렸지. 그런데 그거 다시 남친 통해서 가져가셨잖아. 집에 있는 다른 거랑 합쳐서 더 크게 해주신다고. 그리고는 소식 없는 거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지. 이런 문제 말고도 예비 사위였던 놈을 알고 보니 이상한 시어머니한테 꼼짝 못하는 마마보이였어요. 시어머니는 입만 열면 구라를 치는 입벌구의 허언증 환자였고 예비 사위는 그런 엄마를 감싸도는 못난 놈이었던 거예요. 딸은 결국 파혼을 했습니다. 그 파혼 이후 딸은 다시는 결혼을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죠. 엄마, 나는 이제 시어머니의 시자만 들어도 경기할 것 같아.
요즘엔 결혼이 필수가 아니야. 시대가 바뀌었다고. 나는 차라리 돈 모을래. 그러니까 엄마네 집에서 신세 좀 질게. 나한테 결혼하라는 소리는 당분간 하지 말아줘. 그 당분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벌써 37살이 다 된 거예요. 그 사이에 밑으로 있던 남동생 2명은 다 장가를 가서 아이까지 낳았어요. 명절이면 손자들까지 9명의 식구들이 모여도 집안이 참 조용하답니다. 남편이 경상도가 고향인 남자인데요. 무뚝뚝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집에 오면 하는 이야기가 정말 딱 3마디였다니까요. 밥 먹자, 시끄럽다, 자자. 저는 그래서 텔레비전 보면서 혼자 말하는 게 버릇이 될 정도였어요. 그리고 아들들도 지 아빠를 쏙 빼닮은 거예요. 누구 하나 살갑게 말을 할 줄을 몰랐어요. 그런 놈들이 어떻게 연애를 해서 결혼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 과관인 건 며느리들도 말이 없이 조용하다는 거예요. 며느리들은 무뚝뚝하다기보단 차분하다는 편이 맞겠네요. 아무튼 묻는 말에만 겨우 대답하는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 정말 손자들도 얌전한 거 있죠. 참, 씨도 두고 못한다더니 어쩜 박씨종자들은 이렇게 하나같이 말이 없냐? 이걸 과묵하다고 해야 하니? 니들은 이런 남자들하고 사는 게 답답하지도 않어? 네, 저희는 별로 답답하지 않은데. 그래도 아가씨가 있어서 어머님이랑 말벗이라도 해드리지 않아요? 현정이는 박씨핏 줄 아니니? 아들놈들보다야 낫다만 그래도 박씨가 어딜 가겠니? 내가 늦기 전에 사위라도 살가운 녀석이 들어왔으면 소원이 없겠다. 남들은 가족들이 모이면 하하호호 시끌벅적 정신이 없다는데 우리는 뭐 절간도 아니고 나만 무슨 딴 세상 사람 같다. 엄마, 사위는 무슨 사위? 난 시어머니의 시자만 봐도 경기가 날 것 같다니까. 그래 이거사. 내가 바랄 걸 바래야지. 그런데 장사꾼의 본전도 안 된다. 노처녀의 시집 안 간다. 노인네들 내가 빨리 죽어야지가 3대 거짓말인 것처럼 시어머니의 시자도 싫어하던 딸이 결혼을 한다고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예비 사위는 둘째 아들이었는데 부모님이 모두 큰형을 따라 미국으로 들어가 계신 거였어요. 평생 시부모님은 안 모셔도 된다고 하는데 일단 거기서 점수가 확 올라갔지 뭐. 그리고 무엇보다 같이 있으면 재밌어. 내가 한동안 너무 몸이 건조하게 돈만 모으면서 살았잖아. 이 남자랑 연애하니까 다른 세상이 보이더라고. 그런데 이 사위의 첫 등장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미국에 있어서 특별히 상견례를 하기보다는 우리 집에 불러서 저녁이나 같이 먹자 했거든요. 그런데 현관을 열고 들어서는데 예비 사위가 꽃다발을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도 얼굴이 가릴 만큼 커다란 꽃다발을요. 저는 딸이 받은 선물인가 했지요.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장모님, 예비 사위 김청산 인사드려요. 이렇게 어여쁜 현정씨 낳아주신 어머님 위해서 꽃다발 좀 준비했는데요. 어머님, 마음에 드시나요? 목소리도 우렁차고 호탕하게 웃는 웃음소리에 집안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였네요. 사실 제가 살면서 꽃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었네요. 남편에게도 여러 번 꽃 이야기를 했어도 시들면 버리게 될 것을 돈 아깝게 뭐하러 사달라고 하느냐며 핀잔만 들었죠. 그런데 사위한테 꽃 선물이라니요. 사위는 이름처럼 아주 청산유수 막힘이 없었어요. 무슨 행사 사회자처럼 이 무뚝뚝한 가족들을 웃게 만들었어요. 알고 보니 이벤트 회사를 운영하고 있더군요. 이렇게 말솜씨도 좋아. 외모 경제력 빠질 것도 없는데 왜 이제까지 결혼을 안 했는가? 장모님, 결혼은 하늘의 의지 50, 인간의 의지 50이 만나야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저도 몇 번 결혼까지 갈 뻔하긴 했는데
그게 식장까지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아마도 이 모든 게 우리 현정 씨 만나기 위한 하늘의 의지 아니었을까요? 제가 사업 때문에 은행에 대출 상담 받으러 갔는데 현정 씨 보는 순간 배경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아유, 또 그 얘기야? 이미 내 친구들도 그 얘기 다 외울 정도야. 가만히 있어봐. 장모님은 처음이잖아. 그런데요, 장모님. 현정 씨가 너무 까칠한 거예요. 제가 무슨 농담을 해도 웃지를 않는 겁니다. 보통은 미안해서라도 마지막에 한 번쯤은 웃어주는데 말이에요. 저도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대출은 핑계고 매일 상담을 받으러 갔죠. 그래서 결국 겨우 저녁 식사 자리 마련했고요. 엄마, 내가 원래 실없는 농담 같은 거 안 좋아하잖아. 그런데 이게 또 묘한 중독이 있는 거야. 같이 있으면 에너지가 올라가니까 만나면 즐겁더라고. 아유, 무슨 드라마 이야기 듣는 것 같네. 하하. 어쩜 얘기를 이렇게 재미지게 하나? 우리 장모님은 역시 저랑 통하시는 게 있네요. 앞으로 장모님 웃음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세상 무뚝뚝한 인간들이랑 40년을 살다 보니 텔레비전이 유일한 말벗이었는데 이제야 대화가 되는 사람 만났네. 그럼 장모님도 저와의 만남이 운명적인 만남인 거네요. 운명. 그 말이 그때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집안에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사위는 가족과 함께 살아본 지가 오래되었다면서 신혼집을 따로 구하지 않고 우리랑 함께 살겠다고 하더군요. 그야말로 엉겁결에 대릴 사위를 맡게 된 거예요. 사위는 이벤트 회사를 운영하기에 출장이 잦았다고 했습니다. 딸이 지금껏 혼자 살아본 적이 없기에 혼자 있게 되면 너무 무섭지 않겠냐고 설득하는데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었어요. 장모님, 사위 사랑은 장모라는데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저도 이제부터 장모님 사랑받는 사위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장모님께 어울리는 머플러 사왔는데 한번 해보세요. 와, 역시 우리 장모님은 태가 좋아서 머플러 하나 했더니 시니어 모델 저리 가라시네요. 사위가 들어오면서 저는 정말 사위 보는 재미에 인생 살맛이 나더라고요. 살아오면서 남편이든 아들들에게든 살가운 말을 들을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위가 들어오면서 매일 우리 장모님이라면서 살갑게 말을 붙여주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평생 음식을 해줘도 집안 식구 누구도 맛있다는 말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가끔 음식이 짜게 되면 간이 세다, 이 한마디만 들어왔죠. 장모님 음식 이영애 저리 가는 대장금 아니 이장금 손맛이네요. 이런 갈비찜 제가 태어나서 먹은 인생 갈비찜이에요.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날 지경이네요. 와, 우리 현정씨 이렇게 맛난 음식 평생 먹으면서 산 거예요? 왜 나한테 장모님 손이 금손이라는 얘기 안 한 거야? 이여경 갈비찜 이렇게 가게라도 차릴까요? 장모님, 제가 정말 복이 많습니다. 무슨 그렇게까지 오버할 정도는 아닌데 엄마한테 점수를 그렇게 얻고 싶어? 내가 살면서 이런 칭찬은 처음 들어보네. 김서방, 먹고 싶은 거 다 얘기하게. 내가 다 만들어줄 테니까. 정말 음식 할 맛이 나더라니까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만든다는데 평생 음식을 했어도 칭찬 한마디 못 받다가 이렇게 좋아해주니 어떻게 예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 전에 집안 분위기가 흑백이었다면 사위가 들어오고 나서는 컬러로 바뀐 것 같았죠. 딸이 결혼하고 나서 맞은 제 생일날이었어요. 사위는 딸과 함께 뷔페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생일 축하 이벤트도 신청했더라고요. 식당의 직원들이 노래도 불러주고 사진도 찍어주더군요. 손자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생일이면 갈비집에서 조용하게 밥을 먹고 헤어지는 게 다였는데 이날은 사위가 앞장서서
온 가족을 데리고 노래방까지 갔네요. 아니, 노래는 또 얼마나 잘 부르던지요. 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편이 부르는 노래도 들어봤네요. 곧 아들들이랑 며느리들의 손자들까지 노래 자랑을 하게 되었지 뭡니까? 가족들 모두가 정말 많이 웃고 보낸 생일이었어요. 동네 친구들이 다 부러워했지요. 아니, 자기 표정이 달라졌어. 무슨 피부과에서 뭐라도 했어? 아주 생기가 돌아서 몇 년은 젊어 보이네. 무슨 일이야? 내가 요즘 하도 많이 웃어서 그래. 웃는 게 건강에 그렇게 좋다잖아. 당신들 발렌타인데이라고 알아? 어린애들이 서로 좋다고 초콜릿 주는 날인 거. 텔레비전에서 보기는 했지. 왜 드라마에서도 자주 나오잖아. 내가 얼마 전에 그 초콜릿을 사위한테 받았다는 거 아니야. 장모님 애정합니다 이러면서 초콜릿이랑 꽃을 주더라니까. 내가 평생 못 받아본 꽃다발을 사위한테 다 받아본다니까. 세상에나 아주 열아들 부럽지 않은 사위 얻었네. 우리는 외려 결혼시키고 사위 밥 시중까지 들게 생겼다고 걱정했는데 걱정은커녕 우리가 부러워해야 하는 거잖아. 우리야 제대로 감정 표현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했잖아. 그런데 좋으면 좋다, 슬프면 슬프다 같이 공감해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가 맨날 혼자서 드라마 보면서 웃다가 질질 짜다가 했잖아. 그런데 요즘엔 사위가 옆에서 같이 보는데 드라마가 10배는 더 재밌다니까. 내가 요즘 정말 살맛이 난다. 하지만 남편은 사위의 감정 표현이 부담스럽고 걱정이 되는 듯 했어요. 사람이 부족해도 문제지만 너무 과해도 안 좋은 거야. 그런데 김서방은 항상 좀 너무 과하단 말이야. 저러다가 또 감정이 내려가면 그게 더 문제란 말이야. 아유, 걱정도 팔자네요. 현정이한테도 잘하고 나한테도 잘하고 우리 집안 분위기도 이렇게 좋아졌는데 무슨 트집이에요? 내가 무뚝뚝한 남편이랑 아들들 덕분에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기나 해요? 이제야 좀 사는 것 같아서 숨통 트이는데 괜한 걱정하지 말아요.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계속 좋은 일만 있지는 않는 법인가 봅니다. 겨울 끝에 얻은 기침 감기가 봄이 돼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되었답니다. 그래도 약을 먹으면 잠잠해지기도 해서 그냥저냥 지내고 있었죠. 어버이날이라고 큰아들이 건강검진을 하자고 해서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세상에나 제가 폐암 2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큰아들을 졸라서 다른 병원으로 가서 다시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그래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담배는 피워본 적도 근처에도 간 적이 없는데 폐암이라뇨. 그런데 무흡연자도 폐암에 걸릴 수 있다고 하더군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하늘이 다 원망스러웠어요.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이렇게 덜컥 암이라뇨. 아직 2기라고 하니까 수술하시고 방사선 치료 받으면 완치할 수 있으세요. 먼저 발견하기를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치료하면 괜찮다. 그렇게 세상 무너진 것처럼 볼 필요 없어. 남편과 아이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저를 걱정하고 위로를 해주었어요. 하지만 아픈 것은 당사자밖에 모르잖아요.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더군요. 친구들이 아는 것도 싫더라고요. 그냥 사람들이 다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장기 출장에서 돌아온 사위가 늦게야 제가 암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사위는 저를 보자마자 제 손을 잡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어쩌다가 암에 걸리신 거예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제야 우리 장모님 웃으면서 사시나 있는데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래도 되는 거예요? 제가 출장이 너무 길어져서 너무 늦게 알았네요. 그동안 우리 장모님 얼마나 놀라시고 힘드셨어요. 이러면서 정말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통곡을 하며 꺼이꺼이 눈물을 흘리는데 저도 모르게 따라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저도 다 쏟아냈어요. 남편과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못 냈던 불안과 서름과 원망을 다 쏟아내서 울었어요. 그렇게 쏟아내고 나니 저도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울어진 사위가 너무 고맙기도 했죠. 장모님, 제가 이 세상에서 좋다는 모든 약 다 구해서라도 장모님 암 물리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 오늘부터 폐암 공부 들어갑니다. 자신 부모의 일처럼 슬퍼하고 걱정해주니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저도 힘을 내서 이겨내야겠구나 마음을 고쳐먹었죠. 사위는 폐암에 좋다는 생강즙이나 마늘즙을 구해서 가져왔습니다. 장모님, 생강이랑 마늘이 그렇게 폐에 좋다고 해요. 이거 어렵게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받은 거니까 빼먹지 말고 드세요. 하지만 제가 원래 즙 같은 것을 소화를 시키지 못해서 잘 먹지는 못했네요. 하지만 사위가 신경 써주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장모님, 뭐 더 필요한 거 말씀만 하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사람이 몸이 아프니까 마음도 따라서 아프네. 그냥 자네가 노래 좀 불러주면 내 기분이 나아질 것 같네. 장모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불러드려야죠. 신청만 하세요. 임영웅, 김호중, 영탁,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내가 정말 우리 김서방 때문에 이렇게 한 번이라도 더 웃게 된다니까. 이 고마움을 어이다 갚을꼬. 자네 노래 덕분에 내가 없던 힘까지 솟는 것 같네. 고마워, 우리 김서방. 가족들도 저를 위해 애썼지만 특히 사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네요. 그런데 암이라는 병이 참 사람 성격도 변하게 만들더라고요. 처음엔 주변 사람들이 제가 암에 걸린 것을 알고 걱정하는 게 힘이 되었지만 항암 치료가 금방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나면 머리카락도 빠지고 살도 빠지니 사람들 만나는 게 점점 부담이 되더군요. 그리고 제 눈치 보느라 제대로 할 말을 못하게 되는 것도 신경 쓰이고요. 그렇게 되니 역시 오래된 친구를 찾게 되더라고요. 제게는 50년 된 고향 친구가 있어요. 시내에서 파전집을 하는 친구예요.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니 얼굴 보고 만나기는 힘들었죠. 전화로 안부나 물으면서 지낸 친구죠. 그래도 인생에 큰일이 닥치니 제일 편하게 이야기하게 되는 게 이 친구였답니다. 3차 항암 치료를 앞두고 갑자기 이 친구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가 한가한 시간에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밖에 다녀도 되는 거야? 아이고, 우리 친구 얼굴이 진짜 반쪽이 됐네. 내가 네 생각만 하면 밤에 잠이 안 온다. 좋은 사위 얻었다고 그렇게 좋아한 게 엊그제 같은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 그러게 말이다. 너도 그러니까 장사한다고 몸 너무 혹사시키지 말고 건강검진 미리미리 받아야 돼. 그래, 알았다. 사위는 아직도 같이 살고 있고? 그래, 원래 내가 아프기 전에 분가 준비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되니까 분가 계획이 미뤄지게 된 거지. 그래도 사위가 여전히 너한테 잘한다니까 큰 복이다. 원래 새 사람 들어오면 같이 맞추는 게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게 금방 마음 주고받는 게 어디 쉬운 일이니? 내 말이 처음에 암 걸렸다고 하늘이 원망스럽고 세상 모든 게 짜증나고 불만스러웠는데 사위 덕분에 마음
저녁 장사 준비 슬슬 해야 하니까 쪽파 좀 다듬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몸 너무 안 움직여도 안 좋다고 하더라고. 요 정도 소일거리는 해야죠, 이여경 여사님.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 부려먹으려고 준비해 놓은 건 아니지? 내가 그럼 실력 발휘 좀 해야지. 여기요. 지금 영업하시는 거죠? 저희 파전이랑 오뎅탕이랑 소주 한 병 주세요. 아이고, 그럼요. 저희는 브레이크 타임 이런 거 없습니다. 편한 대로 앉으세요. 파전이랑 오뎅탕 금방 해드릴게요. 친구는 주방으로 들어가서 안주를 준비했어요. 저는 친구가 놓고 간 쪽파를 다듬고 있었어요. 속으로 이렇게 환한 오후에 벌써부터 술을 마시러 오는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인가 싶었죠. 칸막이 넘어 들리는 목소리로 보니 나이가 젊은 남자들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젊건 늙건 간에 언제 우리의 인생이 끝날지 알 수 없었으니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을 때 실컷 먹고 맛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죠. 혼자서 친구를 기다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손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왜 커피숍에서도 그렇고 목욕탕에서도 그렇고 남들 하는 얘기 듣는 재미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나 하면서 말이죠. 저는 요즘 젊은 남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나 궁금했어요. 야, 요즘 진짜 사업하기 힘들다. 예전엔 게임 스타트업이면 투자도 잘 들어왔는데 이제 너무 생기니까 투자자들이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거는 거야. 말도 마. 게임 쪽만 그런 게 아니야. 유통 쪽도 너도 나도 스마트 스토어다 뭐다 해서 덤비더니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어. 그냥 회사에 앉아서 주는 월급 따박따박 받는 게 최고라는 생각이 든다. 넌 어때? 그래도 요즘엔 축제니 행사들 다시 살아나서 괜찮지 않냐? 외부에서 일은 이제 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막상 회사에서 일할 사람들이 없다. 지난번에 한번 힘들 때 월급 몇 달 밀렸다고 다 나가버리는 통에 그리고 사업 자금 한번 들어와야 숨통이 트이는데 이게 안 되니까 아주 죽을 맛이야. 야 임마, 그렇다고 얼굴 너무 오래간만에 보여주는 거 아니냐? 너 결혼하고 처음 보는 건가? 사업은 힘들어도 대릴 사위 재미가 그렇게 좋냐? 맞다, 너 장모님 집에 들어가서 산다고 하지 않았냐? 처가살이 힘들다고 하던데 괜찮아? 처가살이? 저는 그 단어가 들려서 더욱 귀를 쫑긋 세웠죠. 다른 사위들은 어떤가 싶어서 궁금한 마음이 더 커지지 뭐예요. 나는 이 자식 처음에 처가에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진짜 깜짝 놀랐다. 내 부모랑 살기도 힘든데 이 자식이 힘들다고 하더니 드디어 미쳤구나 싶었어. 원래 처갓집이랑 화장실은 멀수록 좋다고 했는데 뭐하러 사서 고생을 하냐? 왜 그래? 요즘엔 장모들이 사위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눈치 봐야 하지만 사위는 장모가 해주는 밥 받아먹는 거 다 아니냐? 에휴, 이 세상 물정 모르는 놈들이네. 야, 장모도 다 장모 나름이지. 우리 장모는 정말 답이 없어, 답이. 왜? 너 일부러 대리 사유하겠다고 들어가 놓고 그러게 왜 네 발로 처갓집에 기어들어가? 야, 내가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는데 방법이 없잖냐? 아니면 와이프가 모아놓은 돈이 전세 비용으로 묶여버리지 않냐? 그럼 와이프가 사업자금 투자했으면 숨통 트이지 않았어? 아니, 그게 다 은행에 묶여있어서 만기가 되려면 시간이 걸리더라고. 굳이 전셋집 마련해야 하는 것도 아니니까 만기 전에 해약하면 아깝다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럼 그때까지 장모님이 해주는 밥 얻어먹으면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네. 아니면 장모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해보든지. 말도 마. 이놈의 장모가 주머니 안 열고 입만 턴다. 아무리 우리 사위 노래만 부르면 뭐하냐. 실제로 돈이 안 들어오는데. 그래도 사위 사랑은 장모라고 만난 것 좀 얻어먹겠다 야. 그것도 내 입에 맞아야지 맛있는 거지. 노인네들 음식이 맨날 된장찌개, 김치찌개, 아니면 가끔 갈비찜이랑 잡채인데 야, 이거 한번 맛있다고 연기 좀 해줬더니
또 매일 갈비찜이랑 잡채야. 아무리 노인네지만 그렇게 융통성이 없냐. 아주 이제 갈비찜이랑 잡채라고 하면 내가 보기도 싫다. 하하, 그래. 야, 사람이 가끔 파스타도 먹고 스테이크도 썰어줘야 되는데 말이야. 저는 밖에 나와서 저렇게 장모 욕을 해대는 놈이라니 정말 개차반인 놈이구나 싶더군요. 참, 저런 놈을 위해서 힘들게 손 많이 가는 갈비찜이랑 잡채를 해주는 저놈 장모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대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도 우리 김서방에게 갈비찜이랑 잡채 잘해줬는데 싶더군요. 뭐 우리 나이 여자들이 누굴 대접하는 대표적인 음식 갈비찜이랑 잡채이긴 하죠. 더 귀를 쫑긋해서 저 싸가지 놈들의 대화를 들었죠. 그리고 말이야, 말이 나왔으니 내가 니들한테 하소연 좀 하자. 내가 밖에서 이벤트 회사 대표지 집에서도 이벤트를 해야겠냐?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와이프도 아니고 장모님한테 이벤트 하냐? 아니, 결혼해서 들어갔더니 이 집안 구석이 너무 조용한 거라 그래서 재롱 좀 부렸더니 계속 해달라는 거야. 노인네가 눈치가 없어 아주 죽겠다. 사람이 늙으면 그렇게 다 염치가 없어지냐? 야, 내 목소리 다 쉰 거 봐. 내가 요즘 유행하는 트로트 노래 다 외웠어. 늙으면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라고 했는데 우리 장모는 그저 입만 살았어. 이 대목에서 뒷목이 서늘하더군요.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 이건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였어요. 친구가 주방에서 안주를 준비하는 동에 소란스러워서 홀 손님들 목소리가 잘 안 들려 금방 눈치를 빨리 못 챈 거죠. 설마 하는 생각에 고개를 살짝 들어서 손님들을 봤습니다. 세상에나 뒤돌아 앉아 있긴 했지만 지금 침을 튀기며 장모 욕을 해대고 있는 인간은 바로 김서방이었습니다. 잠시 어지럼증이 나면서 몸이 휘청하더군요. 아침에 출근할 때 입고 나간 검정색 양복에 이야기할 때 팔을 휘두르는 모양하며 분명한 김서방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목소리. 내가 이걸 왜 지금에야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위 김청산이 맞았습니다. 당장 달려나가서 저 자식의 입을 한 대 후려쳐야겠다 싶어서 의자를 잡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타이밍이 아니다 싶더군요. 입만 열면 청산 유수인 놈이 또 어떤 말로 사람을 홀릴 게 뻔하니까요. 식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증거가 있어야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무슨 험담을 더 할지 들어보자 싶었죠. 그래서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진작에 촬영을 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집에 들어가면 좀 쉬어야 하는데 계속 재롱둥이 연기하려면 고생 좀 하겠네. 근데 네 연기가 좀 먹히나 보다, 야. 야, 내가 누구냐? 김청산 아니야. 학교 다닐 때 갈고 닦은 연기력 어디 가겠냐? 처음에 점수 좀 따겠다고 갖다 바친 꽃다발이며 선물값이 꽤나 들었어. 장인어른이 아주 뼛속 깊이 경상도 남자인데 집에서 하시는 말이 거의 없어. 나도 목소리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라니까. 근데 그 처남들이랑 처남댁들도 마찬가지야. 아주 집안이 모이면 정막강산이 따로 없다라니까. 처음에 내가 하도 답답해서 분위기 좀 띄워드렸지.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가족 모임 있으면 내가 사회자 해야 되는 거야. 야, 이거 진짜 피곤한 일이다. 집이라고 들어오면 실수가 있어야지. 장모는 내가 들어오기만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거야. 드라마 왜 혼자 못 보는데? 지금껏 혼자 봐놓고는 왜 나를 붙잡고 같이 보자고 난리를 치는 거야. 노친네 비위 맞추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야, 아주 진절머리가 난다. 야, 그럼 빨리 탈출해야지. 그러게 요즘 누가 대릴 사위를 자진해서 들어가냐? 무슨 재벌집 사위라도 되면 모를까. 물려받을 재산은 좀 있고. 재산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장모가 얼마 전에 암에 걸렸어. 이런 김청산. 야, 똥 밟았네. 야, 집안 분위기 장난 아니겠다. 무슨 암인데 내일 모레 하는 거야? 폐암 2기란다. 왕년에 담배를 피웠나? 무슨 암도 폐암에 다 걸려. 하긴 기침을 계속 해대더라고.
음식할 때도 기침을 하도 해대서 사실 음식에 침 들어갈까봐 더러워서 먹기도 싫더라고. 아이씨, 정말 다시 생각해도 구역질 나네. 야, 이 무식한 놈아. 담배 핀다고 폐암 걸리는 것보다 주방에서 음식 많이 해도 폐암 걸릴 확률 높아. 너네 장모 사위 준다고 음식 너무 열심히 하신 거 아니냐? 야, 이 자식들아. 지들 얘기 아니라고 아주 속 편하게 이야기하네. 집안에 암 환자 있는 게 얼마나 눈치 보이고 불편한 줄 알아? 지금 해봐서 분가한다고 할 수도 없고. 야, 그리고 암 환자라고 유세를 얼마나 떴는지. 아니, 아들 둘도 돈 잘 벌고 하는데 집에 사람이라도 쓰면 얼마나 좋아. 어쩔 수 없이 와이프랑 나랑 집안일까지 하는데 야, 아주 피곤해 죽겠다. 그래도 지금까지 연기한 거 아까워서라도 참고 버텨 임마. 야, 그래도 장모 앞으로 암보험 같은 거 들어있나 알아봐. 요즘 노인네들 기본적으로 암보험이랑 종신보험 두세 개는 기본이더라. 그거 죽고 나면 의외로 쏠쏠하다니까. 누가 아냐? 너가 지금까지 잘 보였으면 너한테 콩고물이라도 떨어질지. 그러게 말이다. 그냥 대충 있다가 죽으면 되지. 뭘 또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난리를 치는지. 내가 행사 끝나고 사은품으로 받은 즙이 회사에 돌아다니길래 야, 몇 개 챙겨서 갖다 줬더니 또 그렇게 감격을 해서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먹는다. 원래 노인네들이 그런 거에 깜빡 넘어간다는 거 아니야. 사람이 말이야, 살 만큼 살았으면 좀 적당히 하고 물러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나이 돼서 암에 걸렸으면 자식들 고생시키지 말고 그냥 조용히 떠나면 좀 좋아? 그렇게나 살고 싶을까? 살겠다고 용을 쓰는 게 너무 추하더라. 아이, 귀신은 뭐 하나 몰라. 그 노인네 좀 안 데려가고. 저는 듣다가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옆에 있는 쟁반을 가지고 가게 홀로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냅다 깔깔거리며 웃고 있는 사위의 뒤통수를 쟁반으로 후려 갈겼습니다. 이야, 이런 개만도 못한 시키야. 아이, 할머니, 왜 이러세요? 어디다 욕을 하시는 겁니까? 아이, 사장님, 여기 이 할머니 왜 이래요? 남자 새끼들이 훤한 데낮에 모여서 잘도 씨부리고 있다. 너 김청산 이 자식아, 뜨거운 밥 먹여놨더니 그 뚫린 입으로 잘도 짓거리네. 뭐? 귀신은 뭐하냐고? 이 한겨울에 강물에 쳐넣어도 시원찮을 놈아. 사위와 친구들은 놀라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주방에서 파전을 가지고 나오던 친구도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머, 야, 뭐하는 짓이야? 왜 갑자기 손님을 후려 패고 있어? 말리지 마. 이 시키 손님이 아니라 내 사위다. 사위? 네가 그렇게 자랑하던 김서방?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아니, 장모님, 왜 여기서 나오세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 거지? 아니, 장모님, 저 미행 아니지. 이게 지금... 여기가 내 50년 지기 친구가 하는 가게다. 내가 저기서 네가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 처음부터 다 들었으니까 말로 어찌할 생각하지도 말게. 자네가 사람 새끼인가? 그동안 그런 생각 품고 우리 집에 있었던 거야? 아니, 사람을 속여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기 거짓이었단 거잖아. 아이, 장모님, 흥분하지 마시고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원래 사내 새끼들이 만나면 오버해서 이야기를 해요. 누가 제일 힘드나 뭐 이런 내기 같은 거요. 제가 이 새끼들 앞에서 그냥 불쌍한 척 연기 좀 한 거예요. 야, 니들 뭐라고 말 좀 해봐. 야, 그럼 네가 말하던 암 걸린 장모가 이 할머니야? 아이씨, 미치고 팔짝 뛰겠네. 이게 무슨 재수 없는 상황이야. 이 젠장. 야, 우리 완전 뒤통수 맞아버렸다. 저는 친구가 갖고 나온 파전 접시를 들어서 파전을 사위와 친구들 얼굴에 집어던졌습니다. 끼리끼리 논다고. 어디서 이런 개차반 같은 친구들이랑 어울려서는. 아주 친구들도 똑같네. 야, 재수없게 뒤통수를 맞은 건 니들이 아니라 이 암 걸린 노인네다. 야,
이들 조용히 못하냐? 상황 파악 좀 제대로 해, 이 새끼들아! 사위는 바로 무릎을 꿇더군요. 그리고 친구들까지 무릎을 꿇게 만들었어요. 장모님, 죄송해요. 이 친구들이 좀 모자라요. 어디서부터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다 사실이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들었냐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다. 암에 걸려있는 내가 그렇게 추해? 내가 자네가 준 그 허접한 즙들 안 먹고 김치 냉장고에 고이 모셔놨어. 자네 정성이 하도 기특해서 내가 마음만 받았다. 그런데 아등바등 살려고 난리를 핀다고 흉을 봐? 장모님도 말과 다르게 그렇게 연기하신 거잖아요. 저도 일종의 그런 거예요. 이게 뒤에서 들으셔서 제대로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장모님이 걱정돼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귀신은 왜 장모님의 암을 데리고 가지 않냐 하면서 말이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 뱀 같은 새치어로 또 수작질이야? 아니, 사람 탈을 쓰고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연기를 해? 저는 핸드폰에 녹음이 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서희는 그제서야 자신의 말을 다시 주워 담지 못할 것을 알았나 봅니다. 장모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술이 한 잔 들어가서 저도 모르게 입이 방정을 떨었어요. 제가 장모님 댁에 들어가서 한 행동이 어떻게 다 연기겠어요. 반은 진심이고 반은 또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누구든지 제 가족이랑 살아도 밖에 나오면 부모 욕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장모님, 제 눈을 좀 봐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눈물까지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 눈물도 연기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을 정도로 멍청해 보이니?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고 그렇게 내 앞에서 울면서 걱정하는 척 해놓고 빨리 되졌으면 좋겠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해? 내가 너 때문에라도 못 죽겠다. 내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우리 집에 팔도 못 붙이게 할 거야. 아이고, 장모님, 저희가 철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도 없고요. 여자들 모여서 시댁 욕하는 것처럼 저희도 그냥 한번 처갓집 험담 좀 한 거예요. 이번 한 번만 좀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이런 것 때문에 힘들게 한 결혼 파탄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장모님, 이렇게 뵈니까 100살까지는 거뜬하게 사실 것 같네요. 그냥 똥 같은 소리 들었다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안 될까요? 아주 친구들도 청산유수네. 네 놈 마누라가 네 어미 암에 걸렸다고 빨리 되졌으면 좋겠다고 얘기해도 허허실실 그럴 수 있지 하며 넘기겠냐? 야, 이 새끼들아. 제발 입 좀 닥치고 있어. 장모님, 제발 현정이한테만은 비밀로 해주세요. 제가 현정이에 대한 사랑은 정말 진심이에요. 저 이제 현정이 없으면 정말 못 삽니다. 현정이 이번 결혼 실패하면 정말 힘들어서 못 살 거예요. 어머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제발 현정이 행복을 위해서라도 비밀로 해주세요. 장모님, 이렇게 제가 손이 발이 될 때까지 빌겠습니다. 바로 그때 친구가 주방으로 들어가서 굵은 소금을 한 대접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소금을 사위와 친구들에게 뿌렸죠.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착착하고 썩 꺼지지 못해? 어디서 계속 거짓부렁이를 짓거리고 지랄이야? 연병, 누가 누굴 걱정해? 현정이 행복을 왜 너 같은 새끼가 입에 올려? 파전이랑 소주값 내놓고 당장 나가. 친구는 아예 빗자루를 들고 와서 사위 일당들을 쫓아냈어요. 저는 사위가 나가자 다리에 힘이 풀려서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죠. 나는 정말 왜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니? 내가 동네방네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사위 자랑을 얼마나 했는지 너도 알지? 정말 어쩜 이렇게나 장모한테 진심을 다해 마음을 써주나 했는데 그게 다 연기였다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어. 이걸 현정이한테 말을 해야 하나 싶다. 파혼 때문에 상처받은 마음 겨우 결혼으로 좀 아물어가는 중이었는데 차라리 몰랐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게 다
내가 암이 걸려서 이런 거 싶기도 하고. 정말 내가 일찍 죽어야 하나? 얘가 너답지 않게 무슨 약한 소리 하고 있어. 너 현정이 엄마야. 정신 차려. 현정이 위해서라도 저런 놈은 아예 싹을 잘라내야지. 사람 심보가 저런 새끼는 결국 자기 부인한테도 언제 얼굴 싹 바뀌게 될지 모르는 법이야. 야, 이게 다 하늘에서 더 건강하게 살아서 가족들 돌보라는 계시야. 모든 일은 생각하기 나름이고. 아까 받았던 분노 생각해봐. 분노를 끌어올려. 당장 가서 현정이한테 촬영한 거 다 보여줘. 결정은 어차피 딸이 내릴 거 아니야. 일단 사실은 알려야지. 저는 친구의 말을 듣고 약해진 마음을 주술렀습니다. 그날 들어가서 다시 사위의 얼굴을 집에서 볼 생각을 하니 끔찍하더군요. 지가 낯짝이 있으면 며칠은 집에 기어 들어오지 않겠지 생각했어요. 저는 집으로 가서 남편과 두 아들과 며느리들을 불렀어요. 아무래도 혼자서 딸에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가족 모두에게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랑 니들도 다 알지? 파전 가게 하는데 친구 해숙이. 오늘 그 가게 갔다가 우연히 김서방이 친구들이랑 와서 하는 이야기 들었다. 아주 잠깐 동안은 그냥 묻고 넘길까도 생각했지만 사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우리가 모두 김서방의 연기에 속아서 살았어. 물론 내가 가장 많이 넘어간 사람이라서 정말 니들 볼낯이 없다만 직접 들어봐라. 다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조용한 가족들이 정막에 몇 분이 흘렀네요. 그리고 먼저 남편이 고래고래 고함을 쳤어요. 이런 후레 자식이 다 있나? 당장 김서방 불러와. 아픈 당신을 두고 이런 망발을 친구들에게 하는 놈을 그동안 사위라고 데리고 살았던 거야. 아주 감쪽같이 그런 쓰레기 같은 마음을 잘도 숨기고 연기를 했네. 우리랑은 종자가 다른 인간이라고 생각은 했다만 이런 개쓰레기 같은 놈인 줄은 생각도 못했네. 매형이고 뭐고 어디 내 눈앞에 보이기만 해봐. 가만두지 않겠어. 감정 표현 없이 조용하던 큰아들부터 작은 아들 며느리들까지 이번에는 모두 다 흥분을 하더군요. 그리고 마지막에 딸이 소리를 질렀어요. 이 인간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감히 친구들 앞에서 우리 엄마를 이렇게 말해? 무엇보다 엄마가 빨리 죽기를 바라다니 인간도 아니야. 절대로 용서 못해. 그런데 그 순간 사위라는 놈이 간도 크게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어디서 누구와 싸움을 했는지 얼굴 여기저기에 상처가 났더라고요.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우리가 모두 모여 있는 것을 보고는 머리를 바닥에 박고는 넙죽 엎드리는 거예요. 장모님이 벌써 다 말씀하신 것 같네요. 저도 친구들에게 흠칫 두들겨 맞았습니다. 제가 정말 개쓰레기 맞아요. 그런데 현정아, 여보야, 내가 당신에게 했던 말들 다 진심이야. 제발 이것만 믿어줘, 제발. 이렇게 해서 제 말을 믿어주신다면. 그러더니 자신의 머리를 바닥에 마구 찢는 거예요. 아니, 피까지 나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하더군요. 그렇게 해서 어디 머리가 깨지겠냐? 이참에 아예 연기자로 전업을 해. 청룡영화제 주연 배우감이야. 나한테 진심이란 인간이 우리 엄마 상대로 그런 연기를 해? 넌 그냥 다시 고쳐쓰기에도 불가능한 개쓰레기일 뿐이야. 방으로 들어가서 네 짐이나 가지고 나가. 이혼 서류는 회사로 보낼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얼굴 보이지 말아라. 야, 너희들 뭐하고 있어? 당장 저 인간 끌어내. 제발 현정아, 한 번만 용서해줘. 장인어른, 큰처남, 작은처남, 나 좀 한 번만 용서해줘. 장모님, 제가 죽일 놈이에요. 사이 놈은 마지막에는 저를 붙잡고 애원하더군요. 하지만 너무 늦었죠. 아니, 이미 들켜버린 정체를 알고 난 후에는 우리 모두는 그 누구도 용서할 마음이 없었어요.
결국 사위는 두 아들들에게 끌려서 내쫓겼어요. 짐들은 정리해서 딸이 회사로 보내버렸지요. 딸은 제가 염려했던 거와는 다르게 씩씩하게 이혼 절차를 밟더라고요. 정산, 유수, 김서방도 딸의 단호함 앞에서는 계속해서 연기를 할 수 없나 보더군요. 그리고 딸이 사위의 회사에 투자하기로 한 사업 자금은 당연히 백지가 되었죠. 오히려 딸은 이혼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사위는 그나마 있던 돈마저 위자료로 지불하고 회사는 약속했던 투자금이 들어오지 않자 부도 위기에 처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사위의 회사는 법인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위는 고시원에 살면서 결혼식이나 회가변 행사 사회를 보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딸이 이혼을 하는 동안 저는 남편과 아이들의 응원을 받으며 항암 치료를 해나갔어요. 친구의 말대로 제가 더 오래 살아서 딸이 제대로 된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봐야겠다는 의지가 생겼죠. 그래서 그 힘들다는 항암 치료도 잘 이겨낼 수 있었어요. 남편은 예전에는 볼 수 없는 살가운 말을 건네기도 하면서 저를 웃게 만들었어요. 마지막 항암 치료를 끝내고 퇴원하는 날은 딸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들, 손자들까지 집에 모여 있었어요. 거실에 작은 플랜카드가 붙여 있더라고요. 글쎄, 사랑하는 우리 엄마 그리고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손자들이 폭죽을 터뜨리며 저를 맞아주더라고요. 아이고,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한 거야. 나 이제 이런 이벤트 같은 거에 마음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아니, 말은 저렇게 하면서도 입이 귀에 걸렸네. 이제 내가 당신 좋아하는 트로트 프로그램도 같이 볼 테니까 그냥 오래오래 내 곁에 있어 주시오. 엄마, 나는 이제 그냥 엄마 껌딱지 할 거야. 이혼한 딸이라고 구박하지 마라. 나는 엄마 아빠하고 평생 같이 살 거니까. 이제 우리 가족은 다시 조용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아니, 예전보다는 좀 시끌시끌해진 것도 같네요. 평생 우리와 같이 살겠다던 딸은 보안이 다시 연애를 하는 것도 같네요. 우리 모두가 한 번에 호된 경험을 했으니 이번에 데려오는 사람은 제대로 꼼꼼하게 살펴봐야겠네요. 하지만 작정하고 연기를 하는 놈은 판별하기가 여전히 어려울 것도 같습니다. 그래도 다음에는 남편의 눈과 의견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해요. 혼자의 판단보다는 여러 사람의 생각이 모이면 그나마 낫겠죠.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